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B급 바리스타들의 수다 제14회. 또 한 달 만에 또 모였습니다. 오늘 녹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바리스타 이시 아저씨입니다. 볼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언니입니다. 네, 저도 안녕하세요. 네, 살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도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또 근황 토크. 각자 이 가정의 달 5월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또 얘기를 나누면서 또 스트레스를 풀어봅시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집 회사 이랬던 것 같은데. 아, 여행 갔다 온 것 같은데. 저요? 막 카톡 보면 막 주시. 여행 안 갔다 왔어요. 이제 갈 겁니다. 또 언제 갑니까? 6월에 갈 예정입니다. 초, 중, 말? 아직 표를 안 끊었어요. 음. 근데 지금 중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또 어디로 가세요? 어디 갈지 지금 정하고 있는데, 원래는 후쿠오카를 갈까 했는데, 후쿠오카 그래도 많이 가는 데잖아요. 네. 저렴하기도 하고. 저 한 번 다녀온 적이 있긴 한데, 네. 너무 예전이라서 다시 한 번 갔다 올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네. 정하진 않았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볼메님은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스트레스가 분기 팽창하고 계신데. 네, 푸십시오. 누가 또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계신지. 아, 그러면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아니, 대부분 다 이렇게 분노를 갖고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제가 팟빵캐스트를 네. 찾아 들으려고 했더니, 네. 전 제가 녹음한 거를 제가 듣는 게 조금 이상해서 잘 안 찾아 듣거든요. 근데 좀 들어볼까 그랬는데, 원래 추천 거기에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맞죠? 1월에만 네네네. 추천이었어요. 이걸 추천했고요. 우리가 하도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 다음 추천이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팟빵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신규나 이제 괜찮은 팟캐스트 소개하는 거라. 아, 우리를 알릴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네요. 아니, 근데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네. 주목할 만한 예전에도 한번 올라왔거든요. 저희 어. 팟캐스트가 주목할 만한 팟캐스트에 올라온 적이 있어서 네, 올라왔었어요. 왜 몰라.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자주 해줘야 또 그렇구나. 사람들도 계속 듣고. 그래서 지금 또 구독자 수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보시면 구독자 수는 어디서 봐요? 그 팟빵 그 아이튠즈는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죠? 그 아이튠즈랑 달라요. 이건 아. 팟빵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따로 있어서 네네. 팟빵 어플리케이션. 난 안 들어있지. 근데 아니, 아날로그 인간이라 몰라. 인터넷으로도 돼요. 아무튼 그래서 좀 지금 제가 가정의 달인데 난 네. 분노의 달이거든요. 분노 주간과 짜증과 히스테릭 주간이라서 네, 얘기를 해보시죠. 팟빵의 캐스트가 내가 찾기 쉬운 위치에 없는 것도 분노하게. 일단 팟빵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거기에 아이, 바리스타나 그건 커피를 아니고. 치면 나옵니다. 이상하게 5월 첫 주에 쉬었잖아요. 그 약간 징검다리 연휴여가지고 물론 전 다 쉬진 않고 우울했어요. 4일만 쉬었는데 다 계속 일하고 있어봐. 빨간 달 때. 그렇다고 해도 뭐 밖에 나갔다 온 사람도 많은데 저는 그냥 집에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회사가 적응이 안 되더니 이게 뭔가 되게 아니, 아주 사소한 거에도 짜증이 나게 되고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남들 놀고 있는데 일하고 있으면 누가 좀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드는 지금 지지난주 뭐 해가지고 지금 5월 들어서 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사소한 거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싶기도 하다가도 네. 일을 하는데 일이 이제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고 다른 일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 물려서 있으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주 업무가 있는데 부 업무가 주 업무를 덮어쓰는 것 같은 그래서 주 업무를 못하게 되니까 이게 약간 좀 짜증이 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그냥 오늘은 버스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요새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되게 네. 업무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업무 지향적인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싫으니까 일에 몰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일적으로 단순하게 일적으로 힘든 거보단 저는 인간관계 힘든 게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도요. 그냥 업무량이 많다라든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으로 하는 그런 거는 웬만큼 다 견딜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불편한 것들은 이건 도저히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전 지금도 그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가게들을 많이 옮겨 다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이 차라리 뭐 육체적으로 좀 힘들다. 아 그래 뭐 힘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겠는데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전 지금도 잘 감당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 업무량이 너무 많아도,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은 게 진짜 물량적으로 엄청 많은 것도 맞는 거지만, 그러니까 중요도 면에서도 뭐 산출물이 바로 나오진 않아도 이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에서 쉬어도 그 생각이 머리 한 끝에 계속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제 쉬어도 쉬는 거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쪽에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되게 복합적인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비슷해요. 이게 5월에 쉬는 날이 많아가지고 네. 업무적인 게 되게 많이 밀려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주 업무가 있는데 네. 거기에 다른 부서에서 오는 부수적인 업무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저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저 한동안 그래서 계속 이제 야근을 좀 노래했었거든요. 이번 주 내내 거의 야근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업무들 다 처리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되게 좀 힘들다. 이게 쉬는 게 사실 쉬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아 마음 편하게 진짜 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쉬면서도 이게 내가 이만큼 쉬면 일이 또 이렇게 밀릴 텐데. 진짜 쉬는 거는 완전히 다 내려놓고 쉬는 거네요. 그죠, 액수. 그죠. 학생이고 싶다. 나도 요즘 학생들은 우리 때 학생 같지 않던데. 막. 수학하고 싶다. 근데 그건 맞는데 그냥 근데- 공부만 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저희 때도 어른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네 때가 좋은 거야. 맞아요. 저 힘든데요. 그래도 지금이 좋은 거야. 막 그런 얘기 했을 때 사실 와닿지 않았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래 그냥 하나만 하는 게 좋구나. 그죠.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물론 공부가 한 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인생에 있어서는 이것도 행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일이라고 하는 하나를 해야 되지만 워낙 다양한 것들이 옆에 같이 곁들여져 있다 보니까 또 이게 내가 다 소화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이제 또 힘든 게 아닌가. 그것도 있고, 저는 또 욕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타인이 주는 것보다 저는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저한테 주는 스스로한테 느끼는 약간 성취감? 나는 이만큼 하고 싶은데 이만큼에 미달하면 그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짜증스럽기도 하고 왜 이만큼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약간 좀 뭐 자신한테 오는 실망이나 뭐 그러면 좌절 같은 것도 그거는 있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그쵸.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생각해서 좀 놔야 되는데 이제 좀 놓지 못하는 게 약간 성격적인 부분도 사실 좀 있는데 그래서 막 회사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랑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일에 너무 매몰되는 건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냥 적당히 빵꾸나지 않을 만큼만 해라. 이런 얘기를 뭐 친한 사람들은 뭐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의견을 수긍을 하면서도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인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약간 관점의 차이긴 한데 대충 하라는 것 같은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냥 이제 욕 안 먹을 정도로만 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게 좀 저는 아직은 좀 그게 싫은 거죠. 근데 그건 다 싫지 않을까요? 나도 내가 일을 하는데 대충 해서 그냥 넘겨버리는 거는 그 사람한테 일을 떠넘기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업무가 좀 달라서 다른 사람한테 그 업무가 가진 않고 제 선에서 그냥 완결이 되는 업무인데 이제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 문제되는 정도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게 제가 이제 힘들어하면 옆에서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하는 의미도 알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이기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이 온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네가 받는 만큼만 해라 이런 식의 그냥 아주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을 의미나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이런 스타일은 약간 장인 스타일인데 내 만족과 그 성취도. 그러니까 저도 업종을 바꾸셔야겠습니다. 뭐 창업해야 되나요? 아니 뭐 이 기회에 나의 새로운 부분에 눈을 뜨시고 그곳에 차라리 매진을 하셔서 그게 낫지 않을까. 근데 나는 저기 볼맨님 생각이 그냥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스스로 느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거를 굳이 뭐 네. 다른 사람들이 내려놔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려놔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해주는 네 기준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본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일정 있다. 수준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 더 잘하. 보이는 거지 본인은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 아니 나도 힘들어. 그러면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힘들 때도 있고 안 힘들 때도 있는데 음. 이제 막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시간도 잘 가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이게 그러면서 요새 드는 생각이 나도 되게 히스테릭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이제 그게 약간 성격이 좋게 얘기하면 완벽주의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편집증적 성향이 있는 건데 제 손아귀 안으로 다 이제 내 손에 컨트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일종의 100%? 근데 사실 100% 컨트롤 되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이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는 인지는 하는데 그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돌발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스스로한테 좀 빡빡하게 구는 타입이긴 한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사석에서 얘기하다 말았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거긴 한데 절이 싫은데 아직 안 떠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절이 싫은데 왜 안 떠나고 있는 내 자신이 내가 싫어.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내 취향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거나 그쵸. 아니면 떠나는 거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쵸. 아니면 이제 절충선상에서 뭘 하던가 했는데 이제 약간 타협은 안 되는 성향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이제 저는 회사나 이런 데서는 되게 조용한 타입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다고 막 회사에는 이제 정치적인 성향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에 사내 정치가 막 횡행하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다 사람 그런 사는 게 곳은 있는 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별로 신경 쓰는 타입의 사람은 아니에요. 내일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타입의 사람인데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이 그렇죠. 떠나야 된다. 떠나자. 자, 떠납시다. 어디로 떠날까요? 네, 새로운 걸 망향으로? 뭐 이런저런 그런 생각도 있고 요즘은 그러니까 체력이 좀 딸려서 컨디션이 저하되니까 요새는 예전에는 네. 계절을 안 탔던 것 같은데 요즘은 햇빛이 없는 날씨가 흐린 날이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혼자 생각해요. 나 난 갱년기인가 벌써? 약간 이런 생각을 근데 하기도. 어디서 기사를 봤는데 머리 흰머리가 나는 게 갱년기의 증상의 하나래요. 저 흰머리가 요새 좀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오실 때가 됐죠. 아니 그래서 나 근데 우울한 날 좋지 않아? 왠지 센티해져. 좋던데. 아, 네. 그래서 좀 그 약간 좀 처지는 느낌이 좀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직장에서 그래도 일종의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나는 너무 맨 얼굴로 다닌 거죠 한마디로. 그랬는데 너무 그러니까 정직하게 정직하게 나를 보여줬다기보다는 네. 그냥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정작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보여준 모습은 나처럼 맨 얼굴이 아니고 가면 쓴 모습이었던 다시. 거예요. 대부분 그러고 살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내실력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좀
그렇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소수잖아요. 소수? 근데 대부분이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맨 얼굴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맨 얼굴은 그쵸. 여러 가지인데 가중. 그거를 본인 생각엔 하나라고 생각하고 다른 면은 가면일 거야라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요? 왜냐면 저도 생각할 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안에. 밝은 저도 있고 어두운 저도 있고 슬픈 저도 있는데 이게 어느 면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면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여러 가지 면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사람이 이기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기적일 때는 저 사람이 이기적인데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가면이라는 표현에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되게 복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 나이에 비해서는 좀 좋게 얘기하면 순수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그런 다양한 면들, 하도 말을 하다 꼬이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뭐 당연히 저 사람의 좋은 면만 보고 싶은데 사실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왜냐면 그 사람도 나랑 성향이 A부터 Z까지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 뭐 A부터 C까지 맞을 거고 D부터는 아예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렇게 다 해서 그 사람을 나한테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볼맨님이 잘못됐다는 게 볼맨님 말이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가 가요. 근데 네.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맞는데 네. 이 사람한테는 안 맞다 보니까 어떤 불협화음이 생겨서 네.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서비스직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는 다른 업종에서 이제 오래 근무를 하고 네. 지금도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고 네. 또 새로운 친구들과 계속 인간관계를 맡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거는 애들이 자꾸 바뀌어.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좋은 상사가 건가요? 좋은 건 아니죠. 최근에 뭐 최근이에요. 뭐 벌써 어제 있었던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맡고 있는 매장에 이제 아이들이 모두 잘렸어요. 네. 잘리고 물갈이가 됐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어찌됐든 선발했던 직원 한 명도 며칠 전에 사장이 해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서 항상 인간관계가 어렵다라는 걸 매일 느껴요. 왜냐면 이 사람을 해고하거나 이 사람이 싫을 때는 나름의 다 이유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유를 듣다 보면 물론 내가 인지하진 못하지만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느꼈다라면 근데 내가 이 사람과 일을 할 때는 난 그런 면을 못 느꼈는데 이 친구는 그런 면들을 느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꼭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단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흔히 소통이라는 말로 해서 어떻게 같이 좀 어우러질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라고 느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말로는 소통이다. 해야 한다라고는 부르짖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맞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100% 맞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랑 똑같이 맞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이 이제 맞기 때문에 같이 좀 친하게 지내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 또한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또 이번 기회에 또다시 한번 느껴서 왜 그랬냐면 얘가 남자였고 조직원들이 다 여자였어요. 아무래도 서비스직이 이제 특히 여직원들이 많은데 남자 대 남자로 느낄 때는 얘가 일을 참 잘하고 괜찮은 애였어. 근데 여직원들은 얘가 다 어딘가가 마음에 안 든대. 물론 그게 뭐 나이를 떠나고 어떤 성별을 떠나서 그걸 그렇게 느꼈다라면 뭐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게 다들 그렇게 느꼈다라니까. 물론 나는 못 느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못 느끼는 거를 또 다른 누구한테는 또 이렇게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거고 참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참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억지로 합하려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듯이 억지로 깨맞추면 일시적으로는 이게 뭉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깨진다라는 걸 항상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항상 자연스럽게 가도록 유도를 해요. 근데 이런 일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래도 이제 여직원분들과 더 많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애를 한 명 뽑아다가 이제 같이 같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여자애들이 한 10명 되고 남자애가 한두 명?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비율이. 근데 나랑 같이 일할 때는 어쨌든 내가 상관이고 또 같은 남자라서 그런지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여자애들한테서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얘가 일을 똑바로 안 한다. 우리 말을 안 듣는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나 등등 부정적인 얘기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나는 그걸 못 느꼈어. 계속 느끼려고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잘 못 찾겠어. 근데 여자애들은 그걸 계속 느낀대.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가 조용히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널 미워하지 않는데 다수의 직원들이 너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너에게 조금 부당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서 이제 잘랐죠. 솔직히 미안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니까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일을 똑같이 겪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업주가 이 친구한테 이제 해고를 했고 저로서는 조금 잘 납득은 안 돼서 조금 여러모로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간인데 물론 이렇게 사소한 건데도 이렇게 생각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작은 일부터 이렇게 생기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큰 조직 내에 있는 많은 특히나 이제 오랫동안 보아오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내에서도 꽤 많이 있겠다. 인간관계라는 게 정말 어렵구나 라는 거를 또 느끼는 거죠. 저는 지금 이 가게 맡은 지가 어느덧 한 4개월이 넘어가는데 계속 이제 사람을 새로 뽑고 가르치고 하다가 이제 거의 한 4개월 다 보냈어요. 결과적으로는 애들이 다 이제 그만뒀는데 저는 이제 사실 카페를 운영할 때 이런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되도록이면 같이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지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른다라든가 또 어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싫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걸 안 만들려고 꽤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는 의지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더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꽤 많이 들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또 물론 결과적으로는 잠깐 동안 이제 가게를 맡아주는 조건으로 와서 이제 일을 했던 건데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이런 일을 똑같이 하게 될 걸 생각하니까 사실 좀 많이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계속 바리스타로서 일을 내가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새로운 사업안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활력이 되기도 하는데 또 그 와중에도 또 다른 또 부딪힘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랑 주로 커피 사업을 했었던 파트너 회사랑 이제 대표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 회사 내에 저의 이제 반대 세력들이 좀 꽤 있다 보니까 지금 충돌이 좀 꽤 있나 보더라고요. 아시죠? 김원님 아시죠? 네, 김원님은 직접 그때 잠깐 보기도 했었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최근에 저도 많이 겪었다 보니 참 인간관계가 정말 어렵구나. 참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정말 처신을 잘 하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그런 거 느낀 게 회사를 한 군데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일적으로 엮였을 땐 정말 싫었어요. 저 사람이랑 진짜 다시는 일하고 싶지 않다. 저 사람은 진짜 엮이고 싶지 않다.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다. 그 사람이 잘리기로 만들었지. 근데 개인적으로 또 만났을 땐 되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일적으로 엮이면은 싫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개인적으로는 나랑 성향이나 뭐나 너무 안 맞는다 싶은데 일적으로 엮이면 또 그 또잘 에너지가 또 많이 아, 올라가고 막 이런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거든요.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이 저 사람의 본 모습인지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그런 건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고 나는 이제 거기서 느낌 보면서 나랑 같으면 뭐 같이 하는 거고 나랑 다르면 안 친하지만 뭐 일적으로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그냥 내가 좀 손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면 네네.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냥 좀 내가 좀 손해 보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나마 좀 덜 욕 먹는 게 아닌가. 물론 어디선가 욕을 계속 먹고 있겠죠. 욕 먹고 있는데. 너무 손해 보는 것도 그냥 손해 보다가 한 번쯤은 얘기해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있는데, 근데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손해를 봐줘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상충되다 보면 계속 싸우는 것밖에 안 되니까. 맞아요.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좀 손해를 봐줘야 되는데. 저는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면이라는 표현이 되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지금 했는데 이제 친구같이 그러니까 대학교 때 내가 대학교 중고등학교 때 네. 만났던 사람들처럼 회사 사람들하고도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되게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게 나도, 약간 나도, 좀 나도. 이상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하는 100% 그렇게 되는 거는 네. 불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깨달아 가고 있는 시간인데 누가 한 명이 퇴사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더 나쁜 애가 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김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적으로는 굉장히 스타일이 일한 성향이나 이런 게 비슷하면 그게 성향과는 관계없이 되게 일하는 되게 깔끔하게 딱 끝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은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나랑 너무 안 맞아. 패턴이 뭐 네. 일을 너무 뭐 늦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랑 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다른다든지 하면 그게 이제 일이라는 거는 이해관계가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그냥 친구처럼 그럴 수도 이렇게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내 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 둘 쌓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은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늘 그거를 이제 바라는 그런 거였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회사 생활을 1년, 2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오는 좀 슬픔 같은 게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랑 이렇게 일할 때랑 다를까 뭐 그런 것도 들고 근데 얘기하면서 이제 사람이 되게 다양한 면이 갖고 있다는 거를 제가 머리로만 계속 생각을 하고 그게 가슴으로까지 이제 완전히 납득을 못 시켰던 것 같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저한테 이제 고집이 있었던 거죠. 아니야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게 얘기하면 이제 약간 좀 어린애처럼 바라본 거고 이제 그거를 너무 바랬던 거에서 왔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얘기하면서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의 미치지 못하니까 좀 그랬던 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친구처럼 여기까지 원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까지는 못 온다는 거를 네, 그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조직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까 막 정치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냥 이제 뭐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고 뭐 학교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거가 전혀 없이 그냥 이제 인간관계만으로서 엮여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곳이 직장이라는 곳은 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저는 그걸 바랬던 거고 늘 한쪽에서 그걸 꿈꿨던 거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친구는 그쵸. 아무것도 연관되는 게 없잖아. 그냥 네. 우리들끼리 그냥 뭐 나쁜 친구든 좋은 친구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네. 목적성 없이 그냥 만나는 건데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 맞춘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벽한 인간이 아닌데 불완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뭔가 완전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와중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뭐 꼭 집어 뭐라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사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포기를 하든가 그냥 아니면 그냥 내가 새로운 나만의 것을 찾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어떤 힘과 어떤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손을 털고 좀 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계속 내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에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딱 봐서 뭔가 내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어찌됐든 좀 노력을 하고 뭔가 안 될 것 같다. 그럼 과감하게 좀 손을 빨리 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찾아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들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생에 정답은 없는데 과연 어떤 것들을 내가 감수하며 선택할 수 있는지가 네.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볼메님께서는 지금 조직 내에서 그래도 버티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면 네. 뭐 계속 여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근데 정말 답이 없다. 그리고 뭔가 내 것을 계속 소비하는 느낌이 든다라면 좀 이 기회에 과감하게 뭔가 새로운 선택과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데 뭐 다양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도전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직장생활 뭐 40년, 50년 우리 예전 세대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그렇게 안 한다고들 들었어요. 사실 거기서 4, 50년 다 많은 시간 보내고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닥치고 있을 거라면 뭐 굳이 거기서 이렇게 오래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치킨집 사장들 디스 아닙니다. 안정적인 뭐 급여와 어떤 뭐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 대부분은 큰 직장에서 오래 몸 담고 있는데 저는 물론 제 관점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내 만족과 내 행복, 좀 네. 작은 즐거움 뭐 이런 걸 좀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다 싶으면 솔직히 좀 빨리 좀 손을 털어요. 좀 남들이 보기에는 좀 어떻게 가벼워 보일 수 있는데 막 자기를 막 학대하고 희생하면서 이 아까운 시간들을 소비하는 게 저는 좀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잠깐 우울한 이 날 좋은 날에 또 우울하게 자기들의 좀 날이 힘든 좋아서 이야기들을 우울한 게 아닐까. 얘기 잠깐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의 또 잡소리 원래 주제 하나씩 또 던져보면서 또 분위기 전환 아빠 주제가 없나? 저 사실 주제를 생각한 건 아니고 네네. 오늘 근데 또 연관된 얘기인가요? 중이 떠나라고 했다는 게 또 얘기가 와닿습니까? 그래서 아니 제 친구랑 이제 아침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오늘요? 네,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네. 나온 얘기인데 네. 자기 직장 상사가 매일 지각을 한대요. 나쁜 놈이네. 네, 근데 심한스 안 써요? 그 회사는 이제 지각하면 지각비를 낸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각비를 내고 너무 당당하게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아 지갑비를 냈으니까. 난 지각했으니까 지각비 냈잖아. 음. 그래서 이제 이 제 친구는 이거를 좀 윗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윗사람이 모르나요? 네, 모르는 거니까 걔는 부서가 아예 따로 이렇게 실이 따로 돼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바깥 공간으로 따로 돼 있어서 네. 이게 좀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원래 웨딩 쪽에서 일을 해요. 웨딩 예약실에서 일을 하는데 오. 예약 실장님이 계시고 이제 그 밑에 직원이에요. 근데 이제 본사는 따로 있나 봐요. 근데 네. 이제 본사가 옆에 건물이긴 한데 따로 모르네. 예약실에 딸이 있으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근데 CCTV로 설치. CCTV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또 출근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매일 바뀌어요. 사람마다 출근 스케줄이라는 게 그쪽에 그쵸.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거를 관리하기 좀 힘든 거죠. 스케줄대로 누가 나왔냐 이런 건 잘 모르니까. 근데 같이 일하는 그 팀원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네, 보니까 네. 얘가 일을 잘하는지 네, 못하는지. 근데 그곳에 이제 실장님이 매일 늦고 일찍 가고 업무 시간에 전화하느라고 30분씩 안 들어오고 친구 만나러 나가서 안 들어오고 실장이라고? 네. 자기가 실장인 책임자고 네, 책임자죠. 윗사람이니까 막 한다 네, 이거죠. 우울하다고 늦게 나오고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늦게 나오고 여자분이세요? 꿈의 회사군요. 여기는 1분만이라도
원래.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막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니 당연히 답답하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중간 관리직이고 이제 밑에 또 네. 직원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본이 안 되는구나. 네, 너무 본이 안 서는데 누구한테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를 본사에다 얘기했다가는 뭔가 이제 실장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내보고 말자. 내부 고발자가 될 것 같고 빈말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은 또 못하겠고 그렇다고 실장한테 직접 얘기하자니 뭔가 이제 아래 직원이 윗 상사를 디스하는. 꾸짖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아 저리 신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까 오전에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저 같으면 떠나죠. 떠나는 게 저는 사실 맞긴 떠나는- 하죠. 네. 맞긴 한데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이 직장이 마음에 들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쉬는 날도 그렇고 다른 데보다는 조금 복지적으로는 본인한테 괜찮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전 같아요. 그래도 갑니다. 복지 나바 다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안 주세요. 갑니다. 아, 그래서 근데 얘 위에 또 한 분이 더 계시대요. 네. 근데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은 예전에 얘기를 한번 했었대 실장님한테 네. 제가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는데 안 되나? 예. 그냥 안 듣고 본사에도 얘기했더니 본사에서도 어쩔 수 없다. 뭐 너네 실장인데 뭐 어떻게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별로 어쩔 이제 수 징계가 안 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징계를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본사에서 느끼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뭐 그 정도 갖고 뭐 어차피 뭐 잘 맞아서 잘하고 음. 있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고 또 아니면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그 사이가 실장이라는 좋은 것 사람이 같아요. 어찌됐든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든 음. 그만큼 배짱을 부릴 수 있을 때는 음. 뭔가가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뭔가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매일 늦는다고 치면 진짜 밑에 직원들한테 본이 안 설 텐데. 근데 뭐 그런 근데 식으로 그게 있더라고요. 상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도 내가 뭐 특별하게 엄격한 기준을 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상식이 있는데 다 틀리지. 그러니까 상식이 누구나 통용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아니야. 누구한테나 통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상식이 세상에 아니야. 상식이 없어. 그게 상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를 하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못 견디겠으면 결국 본인이 나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그냥 예. 많은 거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네 상사라서 그쵸, 사실 좀 상사라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 방법이 좀 한정적이긴 하네요. 음. 만약 같은 직장 동료라거나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휴가를 여기는 이제 열흘을 줘요. 5일 두 번 나눴을 수 있고. 아, 1년에? 네, 1년에 이제 1년에. 주는데 그거를 다 붙여가지고 2주를 이렇게 아유. 휴가로 내버렸대요. 뭐 네. 사장 딸인가 뭐. 그래서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그 빈자리 다 계속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춰서 다른 직원들 돌아가면서 그 시즌에 이제 자리가 비지 않게끔. 그럼 누군가는 계속 손해를 보는. 손해 보는 거죠. 네, 왜냐면 나도 여름 휴가 가고 싶은데 여름 휴가를 한 달에 8월에 두 주를 쉬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두 주를 모시고 계속 그게 밀려서 쉬어야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얘기를 해서 막았대요. 이렇게는 해드릴 수 없다. 스케줄을 짜시는 분이. 아무튼 그래서 그건 넘어갔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이제, 이게 자기, 그냥 그 볼면이 말처럼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분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 관리를 맡는 윗사람이 참 그렇게 해버리면 뭐 답이 5분, 없죠. 10분 늦는 거야. 이제 이분들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오늘도 8시 반 출근인가 그랬는데, 9시 반인가 오셨대요. 좋은 회사인데. 사장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 아니, 굉장히 사장이네. 좋은 회사인데. 네. 사장이네. 네, 그리고 이제 딱 그러면서 오시면서 바로 지각비 내시고 그냥 바로 자리로 가시더래요. 아, 그래도 내는 게 어디야? 안 내는 거 없구나. 지각비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자기도 분단위로 바꿔야 되나 지각비를. 아, 그냥 지각하면 한 번 얼마 이렇게 내는 거구나. 뭐 시간이나 분단위가 아니라. 아무튼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이네요. 상식도 다 기준이 틀리지만 네. 아무튼 뭐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사실 저는 매일 느끼고요. 왜냐면 손님이 진상이 많다 하지만 뭐 요새 이상하게
어떤 날은 참 조용하게 다 좋은 사람들만 왔다 가는데 또 어떤 날은 확 진상만 또 몰려오는 날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카페잖아요. 술집이 아니라 아주머니 한 10대명이 낮부터 술을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한 11시, 12시부터. 갑자기 나한테 오시더니 대리를 불러달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 네? 아저씨 대리 안 쓰세요? 저 대리 안 쓰는데요. 저 술 안 먹습니다. 그래도 아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대리 좀 불러주세요. 직접 찾아서 부르세요. 저희는 술집이 아니라서 대리 업체가 없다. 아, 대리도 몰라? 막 이러면서 막 뭉실렁대시면서 카카오톡을 내가 스마트폰에 계속 만져버리니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대리 검색하세요. 똑같은 전화번호. 또 그 아주머니가 막 뒤에서 이제 욕을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또 가지면서 또 받아갈 건 다 받아가요. 주차권 달라고 주차권 원래 한 장밖에 안 주는데 2장 받아가고 하여튼 받아갈 건 다 받아가면서 하여튼 뭐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제 많이 아시는 척하는 이제 아주머니들이 또 계세요. 요새는 또 그 송도라는 지역이 그래도 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뭔지 알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아주머니 딱 오시더니 탄산수를 찾고 계신 것 같았어요. 페리가 없나? 막 이러는 거예요. 페리가 없습니다. 그럼 탄산수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희 매장에 있었던 게 창이라고 하는 이제 태국 네, 봤어요. 탄산수인데 파란 색깔 그거. 빨간색인 것 같아요. 창이라고 파란색인가 태국 거인데 이거 탄산수라고. 네.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어느 나라 거인지 생각해보니까 중국 건가? 이름 같은 대만 거 같은데 근데 성분을 딱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태국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얘는 이거는 자연 탄산수가 아닌가 봐. 순간 숨짓했죠. 탄산수는 자연이 없습니다. 다 인위적으로 넣어요. 페리에도 넣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이거 내가 알던 게 아니래? 자연 탄산수는 초정리 광춘수나 가야 있을 거예요. 저희 청주나 가보세요. 이 아주머니가 그러더니 이제 좀 포기를 하셨나 봐. 그러더니 저한테 딱 오시더니 에스프레소를 주문을 하시겠대요. 제가 좀 까다롭게 주문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주머니 시작부터. 또 뭐지? 또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신 다음 에스프레소 추출량만큼 물을 넣어주세요. 저희는 죄송한데 물을 못 넣어드립니다. 아메리카노 드세요. 아니 에스프레소 마키아토에 에스프레소 콤파냐 시켰다. 에스프레소 콤파냐에 에스프레소 위에 물을 살짝 넣고 우유 휘핑크림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우유 휘핑크림이 이제 동물성 휘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순수 100% 우유로 알고 만든 있어요. 저희 100% 동물성 없다. 식물성, 동물성 섞었습니다. 그래도 올려달래. 저한테 안 된다. 그러면 좋아요. 그거 올려주세요. 당분은 빼고. 죄송한데 저희 당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접 이거 휘핑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그러시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래 동물성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없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식물성과 시럽을 섞어 쓰거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주거니 받거니 하시다가 결국엔 손님이 안 되겠네. 미안해요. 여기선 저희가 못 먹겠네요. 이러면서 아주머니가 뭐 다른 가게에선 해주는데 뭐 이러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에선 못 해드립니다. 저희도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셨어요. 아주머니 두 분이. 그런 아주머니들을 이제 전 매일 만나고 있거든요. 저 이 이야기 되게 생각나는데. 그런 분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이런 분들도 있구나. 아니 이거 되게 생각나는 건데. 회사 생활을 한 일주일만 해보시면 굉장히 달라지실 텐데. 서울대 입구에서 알바를 하시는데. 네. 그 옷가게에서 알바를 하시는데요. 근데 왜 옷에 보면은 이게 뭐 7일 후에 뭐 갖고 오시면 반품이랑 교환이 가능하다. 이걸 무조건 설명을 이제 요즘은 다 하잖아요.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직원이 그걸 계산하는데 그 아주머니 분이 내 아들이 서울대생인데 그런 것도 모를까봐 나한테 설명해 주는 거냐고. 아들이 서울대생이
엄마랑 뭐 나가냐. 아들이 서울대생인 거를 되게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직원이 봉찐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냥 누구든지 다 이렇게 고지를 해드리는 거다. 아니 내가 서울대생 엄마인데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이렇게 설명까지 나 이거 안 바꾸러 와도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직원이 되게 봉투했다고 들은 얘기거든요 이거. 제 동생도 서울대라고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느껴지는. 근데 진짜 지금 얘기하면서 느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남의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냥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막상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내가 가슴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랑은 진짜 되게 다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똑같은 사람이 지금 들었을 때는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나한테 닥쳤다고 생각하면 봉지죠. 어떻게 제가 했을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스트레스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신을 떠나서 그냥 기분이 꽤 안 좋아요. 네, 맞아요. 그냥 그 하루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기분이라는 게 참 사소한 거에 막 핀트가 확확 나가거든요. 맞아요. 제가 요새 그래서 히스테릭 주간이라. 네, 물론 여성분들은 또. 그런 히스테릭 주가 아니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도 이제 다양해서. 네.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핀트가 뭐 사소한 거에 확확 나가버리다 보면 뭐 그날 하루 내내 막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맞아요. 매일매일 기쁠 수는 물론 없는데 또 되도록이면 이런 일들이 좀 서로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이제 모르고 하는 거겠죠. 알면서 하는 수도 있는 거고 뭐 모르면서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서로 기분 좋게 해주면 참 좋은데 맞아. 좀 이렇게 서로가 불편해지는 것들이 사소한 거로도 참 많이 매일매일을 우리가 겪고 있구나. 물론 내가 그런 걸 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항상 이제 조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하고 후회할 때 되게 많은 거.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저도 이 대리기사 불러달라는 아줌마 때문에 그날 하루 좀 꽤 기분이 안 좋았었고. 그래서 나한테 계속 대리를 불러달라. 애가 무슨 술집이. 참. 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직 생활에서도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맞춰주는 타입의 사람이 있고 안 맞춰주고 자기 주장만 하는 타입의 사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맞춰주는 사람이 피해보는 구조들이 사실 조금 많은 것 같긴 해요. 피해는 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그걸 오히려 이용한다 그래야 되나? 뭐 이용하는 것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맞춰줬을 때도 편했을 때도 네, 있었어요. 맞춰줌으로 해서 네. 인간관계가 좀 편해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왜냐면 물론 그렇죠.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편하자고 맞춰주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전 그럴 그게 악용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하는 입장이 되는 당하는 입장이 되면 이제 아주 나쁜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런다는 거를 알고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싸울 때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본인이 잘못했는데 목소리 막 크게 하면은 기에 눌리든 뭐 해가지고 그런다는 것들. 그런 경우도 제 친구들 요새 얘기하는 거 들어보거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친구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아예 이제 약간 그렇게 해서 약간 그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고자 하는 친구의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되지? 물어뜯는 거지, 걔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다 그 사람을 욕하게 되었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씩 늘어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일하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안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 평판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신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거나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또 뭐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진짜 정답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단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피해만 보다가 또 끝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쵸. 그래서 엄청 되게 착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객관적인, 뭐, 제가 친구라서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안쪽으로 굽은 시선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서 진짜 뭐 그냥 그렇게 시체만 착해요? 때려주고 싶죠. 그렇게 착해. 아니 그 상황적인 걸로만 보면 나도 분명히 소개시켜주세요. 굉장히 나도 소개시켜. 되게 뭐 하시는 겁니까? 작업하는. 아니 애도 있으신 분이 지금 아니 너무 착하신 분이라고 그랬어. 나도 저도 안 저도 착해요. 그러시는 거 아빠가 온다고. 아드님 오신다고. 아들아 미안합니다. 아니 그 정말 그렇게 착하사 저는 이제 좀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친구는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 본인은 어떻게 보면 배려해준다고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한 의도로 한 행동들이 약간 자기한테 독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조직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 문화가 이게 배려 이런 문화가 아니라 이제 다 밟고 올라가는 분위기인 거죠. 물어뜯는 예, 거죠. 그러니까 물어뜯는 분위기 속에 걔는 거기 안 맞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요즘 취업이 어렵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싫어. 근데 뭐 선뜻 딱 나가려고 하면 무서워. 이러니까는 이제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에 그냥 매여 있는 게 친구들은 사실 아쉽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걔를 너 그래 나와 이러고 나서는 제가 그의 뭐 제 친구의 뭐 경제 상황을 대신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실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추길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생각을 보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에 답답해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본인이 그 일에 되게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와 대단하다. 네. 어떻게 하지? 막 근데 버텨. 집에 갈 때마다 운대요. 응. 집에 가면 집에 앉아서 진짜 한 번 오열을 한 적이 있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난 이해가 안 돼. 근데도 버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신기하고 걔가 너무 대단해서 너는 여기서 왜 버텨? 왜 딴 데 갈 생각을 못 해? 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친구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게 너무 현실이다. 내가 여기 나갔을 때 당장 내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그냥 그건 자기 성향인 것도 좀 있는데 그리고 그 직장이 안정적일수록 더 그 용기가 안 맞아요.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만만한 회사들 이런 데인데 비교적 규모도 있고 회사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있고 자기가 여기 계속 다니면 안정적으로 어느 정년까지는 정도 올라갈 수 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연봉이 보장이 되는 직장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그럼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그만둬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소중하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1순위가 뭐냐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관의 그죠, 차이인 잘했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을 어떤 사람들마다 잣대가 다 다르다 보니까 내 가치관을 이 사람에게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제 삶의 가치관은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좀 도전해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면 내가 뭐 도전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 용기를 내보아서 한번 새로운 거에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내 인생의 긴 인생 중에 물론 이거를 쭉 오래 가는 것도 좋지만 더 잘 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힘들다라면 그거를 좀 다른 쪽에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라고. 성향이 좀 다르니까. 저도 성향 두려워요. 차이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두려움으로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괴로워했었던 시간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좋은 것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다. 그냥 안정적으로만 한 자리에서 쭉쭉쭉 가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은데 정말 그렇게 힘들다라면 저는 과감하게 한번 던져보는 것도 물론 결과가 더 나빠질 수는 있죠. 나빠질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을 이렇게만 소비하기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더 좋을 때도 언젠가 있지 않을까. 좀 시작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가. 한번 저지르고 나면 또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 친구도 좀 더 그랬던 생각이 많은 게
이제 여기 앞전에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를 네. 들어가기까지 텀이 좀 길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험. 경험상 두려운 내가 거구나. 예, 한번 그만두고 여기를 옮겼을 때 텀이 이만큼 길었는데 내가 다음번에는 짧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더 길 수도 있는 거고. 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깊구나. 나는 생각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맨날 이렇게 저지르고서 항상 막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근데 음. 저도 생각이 되게 많은 안에서 온갖 생각을 뭐 우주를 구하는 생각부터 해서 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생각이 깊으면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저지를 수 있는 범위의 폭이 굉장히 좁은 대신 건 안전하잖아. 맞아요. 안전한. 안전-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안에서 갑갑함을 느껴요. 본인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제 뭘 선택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은 안전함을 누리는 거고요. 네. 대신 뭐 갑갑함을 얻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신 또 용기를 그쵸. 얻는 자유로운 사람은 대신 불안한 불안함을 계속 갖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인생은 정답이 없긴 한데 저도 요새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배려를 하는 타입의 네. 종류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 히스테릭 주간이라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요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나도 약간 내 맘대로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산다는 게 진짜 막 산다는 게 아니라, 부시는 그러니까 게임. 나를 차라리 다 드러내놓는 게 내가 내 스트레스를 덜 받겠다. 내가 시니컬하면 시니컬한 대로. 그러니까 저는 좀 그거는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할 때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일정 내 컨디션이 살짝 떨어지더라도 내가 떨어진 컨디션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타입인데 이제 요즘 이제 제 지금 이 히스테릭 주간에 생각을 계속 하는 건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대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평소보다 그런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너무 일종의 강박 아닌 강박을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도 다양한 면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서 그게 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요새 좀 하는 거죠.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사실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약간 제가 말투가 내 평상시보다 좀 뾰족하게 나갔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고 하면 미리 얘기를 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걸 느끼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진짜 배려가 깊다. 그런 써놓을까요? 얘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나 건들지 마. 그러니까 가끔 그러니까 그래서 편말 이게 제가 좀 안 오늘 웃고 기분 안 있으면 좋아. 안 웃고 있으면 되게 좀 딱딱해 보이는 인상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뭐가 컨디션이 뭐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이렇게 친한 사람들 같은 경우 어디 안 좋냐고. 나도 무표정하게 있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표정을 짓기 네네, 싫을 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걱정해서 해주는 걸 아니까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시 웃죠. 근데 웃으면 그 웃는 행위를 내가 안 해야 내 마음속은 그게 아닌데 그 행동을 함으로써 받는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작지만 그게 하나둘 쌓여지면 어느 순간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요새는 이제 그렇다고 내 성격상 막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으면 그냥 컨디션이 안 좋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물어보면 얘 컨디션이 안 좋네요.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성향이니까 이제 요새는 모르겠다. 나도 그냥 내 편한 대로 좀 있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새 좀 하고 있어요. 어디 카카오톡 같은데 자기 기분 상태 이렇게 표기해 놓지 않으세요? 요새 많이들 저는 하던데? 잘 안 바꿔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잘 안 해놔요. 근데 그리고 요새 가끔 뭐 내가 젊은 되게 친구들 보면 네. 저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같이 애들 멤버들 보면 네. 기분들을 이렇게 글로 쓰더라고요 매일매일. 오늘은 너무 힘들다. 뭐 오늘은 뭐 기분이 어떻다. 뭐 이런 걸 보고서 대충 감지를 하죠. 얘 요새 좀 기분 꿀꿀한 것 같다. 사실 이렇게 매장에 와서 또 부딪히다 보면 애가 기분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말이 너무 없다라든가 좀 너무 이렇게 좀 왜 알아서 좀 이렇게 기복이 막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네. 별로 그런 걸 좀
안 해놓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던한 타입이 좋은 건데 저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던한데 약간 그런 식의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굳이 정도로 따지자면 굉장히 예민한 축에 속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약간 얼굴에 좀 표가 나는 편이어가지고. 나도.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면 얼굴에 표가 나요. 그러니까 항상 거묵해져. 물어봐요. 이렇게 뭐 기분 안 좋으면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요새 얘기하고 며칠 났어요. 어제 새벽 3시간 자가지고 3시간 자고 나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내 오늘 피곤하구나. 그냥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거지 뭐 기분이 나쁜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어떻게 보면 미리 얘기하게 된 계기라고 하기면 계기 아닌 계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타입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분을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어떻게 보면 돌직구도 제가 오늘 옷을 입고 왔는데 옷이 구려. 야, 너 구려. 이런 식으로 내 기분 생각 안 하고. 근데 그 옷이 새 옷이야. 새 옷 내가 처음 입고 나왔는데 야, 너 뭔데? 너 어디서 샀어? 야, 그걸 많이 어디서 뭐 5만 원 주고 샀어? 그럼 야, 씨, 돈 아까워 환불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나쁘죠. 나름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걔 입장에선 내가 너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해준 거 이렇게 생각해요. 전혀 피와 살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래서 예전에 대학교 때 일화가 제가 약간 백색 아이보리색이 나는 거의 백색에 더 가까운 구두를 샀는데 걔가 저한테 백구두라 그래가지고 완전 기분 나빠가지고 요새 신잖아 애들. 아니 근데 그게 굉장히 되게 싫었어요. 그 말이 되게 싫었는데 표는 못 내고 그 구두를 안 하는 타입이. 네, 안 하는 타입.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내가 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그 기분이 나쁜 게 계속 잔상에 남아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걸 쉽게 털어내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나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내가 아니까 이제 아예 차라리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나한테 낫구나라고 하는 타입인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고도 한 번도 안 신는 구두가 있대요, 집에. 백구두라고. 아이티십니까? 아이티. 보였어요, 그거. 저 백구들 보려면 횡맹이야? 아이보리지. 그래서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아이보리가 다른 거야. 그래서 그런 친구다 보니까 자기 기분을 되게 가감 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봐도 알아. 옷차림이나 그 표정에 그냥 나 오늘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쟤 오늘 기분 되게 안 좋구나.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애가 있는데 이제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사실 말투가 안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신경 써도 무의식적으로 진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요. 걔는 그거를 필터를 안 하고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도 뉘앙스가 되게 다른데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한 타입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얘가 기분이 나쁜 건 알아.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나한테 틱틱거리면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걔를 자꾸 맞춰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맞춰줌으로써 오는 스트레스가 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진짜 포커페이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기분이 안 좋은 걸 전혀. 근데 보통은 이제 일적으로는 나죠. 그 표현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일적으로도 그렇고 포커페이스를 해요? 아니 포커페이스라고 하긴 하지만 일정 정도의 선을 지키려고 하죠. 이 사람이 화가 났지만 참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끼잖아요. 그 사람이 참고는 있구나.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뉘앙스들은 얘가 좀 삐졌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그거에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걔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순간에 그게 사실 이게 임계점이라는 게 찰랑찰랑 거기다가 아주 사소한 거 하나로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며칠 전인데 계속 쌓여왔던 한 100개가 모여가지고 폭발하는 거라면 걔가 보기에는 정말 일로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얘는 성격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어떻게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싸우다가. 아니 너무 익어가지고 제가 완전 광분을 하니까 참다면서 폭발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 친구와의 일화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친한 친구 사이에도 그런데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걸 받으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를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신경을 쓰면 본의 아니게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꼴이 되는 게 저는 그래서 저는 좀 더 말하는 타입인 안 것 받는 같아요. 게 이상한 거겠죠. 근데 분명히 그걸 좀 내려놓으셔도 되는 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를 많이 신경 안 쓰더라고요. 신경은 안 쓰지만 음. 그래도 신경 쓸 때도 있으니까 음. 그런 것들을 자꾸 의식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러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타입이. 근데 뭐 저는 오늘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게 네. 그 서비스직 그 외모 그런 얘기도 한번 좀 하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커피 리저브 스타벅스 그 고급 커피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인간관계 얘기가 지나치게 길어졌네요. 제가 잠깐 그런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그런 네. 서비스직과 관련된 그 외모 기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 쪽이 좀 더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제가 요 얘기를 왜 느꼈냐면 최근에 이제 회사 대표들이나 실제 이제 업주랑 이제 그냥 가볍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 외모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엄청 놀랐던 게 음청이요? 진짜 엄청 놀랐던 게 뭐 특히 회사 대표들 그리고 사업주들이 외모를 엄청 따지더라고요. 근데 무시하진 못할 것 같아요. 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꽤 중요시 여긴다는 거에 엄청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나한테 했어요. 야, 가게에 들어갔는데 못생긴 애가 있으면 커피 맛 나겠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던지는 거 듣고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었나? 막 이런 생각이 순간 확 드니까 내가 싸구려가 된 듯한 느낌이 확 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외모를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뭐 안 중요하다라는 가식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큰 의미를 둘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막상 얘기를 하다 보면 깊이 있게 얘기하다 보면 뭐 외모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는 매출에 대부분 흘러요. 근데 뭐 매출에 영향이 다 있다부터 시작해서 아니 근데 매출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직원 얼굴 보러 오겠다는 손님이 이게 손님이냐? 그럼 그 여직원 관두면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잘생긴 사람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회사 주변에 커피숍에도 되게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저는 그렇진 않아요. 잘생겼으니까 그냥 아유 잘생겼네 여기 참 잘생기셨네 이러면서 그거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그분들의 발언은 사실 제가 들었으면 저 굉장히 기분 저도 나빴을 그 것 앞에 같아요. 있었으면은 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네. 느낌이 그랬는데 하물며 여성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돼? 물론 이제 그 사람도 내가 편하고 그쵸 그냥 이제 그게 편하니까. 외부 이렇게 발산된 게 아니라 우리끼리 농담. 편하니까 그래도 그분이 편한 사이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분의 그러니까 보통의 그렇죠. 인식 그렇죠. 수준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대표분이 오프 더 레코드를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걸 막을 수가 없었어. 이게 편집이 귀찮아. 너무 안 돼 편집이. 그분이 이제 저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대표랑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와중에 제가 제 밑에 있던 여자였는데 이쁜 얼굴은 아니었어요. 이쁜 얼굴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본사에 이제 일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가맹점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본사 쪽까지 올라가서 이제 이제 팀장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본사에서 이제 관리직 일을 하는 여직원인데 대표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너 얘 알지? 그러는 거. 얘 내 밑에 있던 애인데? 얘 여기 왜 있지? 내가 그랬어요. 놀랐거든요. 여기 와 있다는 게.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다고. 이상하다. 얘 여기 와 있을 애가 아닌데. 내가
여자를 외모로만 뽑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뽑았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수준이 들으면서 좀 허탈했죠. 물론 이 친구가 뭐 이쁜 얼굴도 아니고 뭐 능력을 떠나서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근데 이런 얘기를 또 이제 내가 또 다른 카페 사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회사 대표들이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실제 카페 사장들도 남자 사장들이 특히 아 이쁜 애 뽑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얼굴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능력도 좋고 얼굴 이쁜 건 맞는데 꼭 어떻게 얼굴만 보고 뽑냐. 난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니 뭐 매출에 영향이 있어요. 뭐 이제 이렇게 아니 매출의 영향을 내가 부정하진 않겠는데 아니, 그럼 얘가 그만두면 어떡할? 그러면 뭐 그 손님 없는 거냐? 그럼 그게 가게로서의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냐? 맨날 이쁜 애들만 미스 코리아만 뽑을 수 없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다 보니까 남자인 내가 듣기에도 이런데 과연 이제 두 분께서는 실제로 많은 이제 이 서비스직에서 특히나 이제 젊고 이쁜 친구들을 많이 실제로 선호하고 또 그런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서비스직에만 한정적이진 않아요. 아 물론 그렇죠. 물론 기업에서도 뭐. 제가 면접 볼 저도 이제 이거를 저는 바로 면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입사하려고 이제 들어간 회사에서 네. 이제 지금 회사인데 저 앞전에 면접을 보러 왔는데 너무 예뻤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쟤를 뽑아야 된다. 무조건 쟤를 뽑아야 된다. 아 제약회사는 약간 영업직이잖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영업직 아니에요. 그 영업직 저는 근데? 사무직인데. 뭐 이렇게 막 오픈해도 되나? 업종 저는 얘기했었어요. 네, 예전에 아, 얘기했어요. 그래요? 제가 회사 다니는데. 근데 제약회사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일 못하면 우리가 좀 더 하면 된다. 아니 이럴 수가. 예쁜 애를 뽑아야 된다 했는데 그분이 안 오신다 했대요. 그래서 제가 뽑혔는데 그걸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걔가 나오고 당신 제가 아니 이런 모욕적인 그냥 들었는데 이제 저도 그냥 장난으로 넘겼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실 능력이랑 별반 상관없이 이렇게 외모로만으로도 뽑힐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전 그게 이제 좀 너무 물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웃으면서 어퍼컷 날려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내가 나한테 있었으면 좀 거울을 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을 되게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되게 유머 있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깨닫게. 근데 그거는 사실 본인이 깨닫게 하나마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사회적인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옛날부터 이 문제는 항상 어떻게 보면 있었던 얘기잖아요. 여성의 외모에 그쵸. 대한 어떤 상품화와. 그러니까 저도 들었던 얘기는 이제 요즘 실내 골프장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장들이 많이 이제, 망하죠. 네, 근데 지금도 요새 망했고. 되게 뜨는 스크린 골프장이 있대요. 그래서 캐디 있는? 아니 캐디가 아니라 스크린 골프에 캐디는 없는데 서빙 하시는 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만 뽑고 그분들이 짧은 치마에 맥주만 서빙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시는 건 없어요. 그냥 요새 없어졌는데 한창 그 후터스 있잖아요. 맥주 윙 파는 약간 미국식 팝 같은 데가 한참 막 유행할 때가 그러니까 있었는데. 저는 후토스가 생각나요. 인형 4명 나온 후토스. 덕후 인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 처음 가봤는데 롤러코스터래. 롤러브레이드 같은 거를 언니들이 네. 입고 짧은 치마에다가 약간 좀 이렇게 가슴이 좀 드러나는 약간 좀 가슴에 굴곡이 보이는 그런 걸 입고서는 이렇게 네. 테이블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자만 가가지고 우리한테는 그냥 메뉴만 땡 주고 끝나고 남자가 정말 9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는 남자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잠깐 얘기해주고 약간 이런 거 하는데 진짜 남자들 득실득실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시급이 세대요 대신에. 그런 조건으로 뽑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조건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급이 세니까 그걸로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돈을 받으려고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걸 듣고 조금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그냥 상품화가 돼버리니까 이거를 뭐 그거를 가시는 분들한테는 욕할 수도 없는 거고 어디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사회 구조가 돼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품화도 뭐 이해하고요. 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놀란 거는 이해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놀랐다는 거죠. 왜냐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는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또 그럴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 내가 배워온 게 잘못된 건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저도 이쁜 사람 싫어하지 않아요. 저도 여자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이쁘면 더 좋아하죠. 하지만 이거를 일과 연관을 해서 단순히 어떤 상품성으로 계산할 게 아닌데 이거를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에 내가 이런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다라는 게 내가 못 느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충격이었었고요.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내 지인들도 놀랐어요. 그래서 물론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듯이 얘기를 한다는 거가 저는 정말 이번 주에 겪었던 내용이거든요. 좀 너무 충격이어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어느 정도 상충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많은 사업주를 만난 것도 아니고 많은 대표를 만난 건 아닌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던졌을 때 외모가 다가 아니지라고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기대했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저는 사실 사람을 뽑을 때 외모를 크게 안 보거든요. 오히려 외모가 너무 이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좀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되도록이면 이쁜 거보다 그냥 평범한 사람을 좀 뽑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이쁜 애를 막진 않았는데 그런 가치관을 그럼 묘하게 갖고 기분이 있다. 나쁘네. 여러분이 못생겨서 뽑았다, 뭐 보통이라서 뽑았다는 게 아니 아니라 농담입니다. 네. 네. 두 분 다 미모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근데 저 지금 좀 생각한 게 만약에 내가 사업주가 됐을 때 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지금 방금 했거든요. 나도 근데 예쁜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사업주일 때 여러분들이 안 이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저희 가게엔 그래도 다 이쁜 친구들이 왔어요. 공방하던 친구도 이쁘고 뭐 여러분들도 젊고 이쁘고 근데 전 꼭 이쁜 애들만 꼭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런 친구들이 그냥 저희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면접을 보고 왜냐면 제가 그때는 면접 볼 때 온라인 지원으로 선별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그쵸. 그냥 매장으로 다이렉트로 전화 걸고 오시는 분들 그냥 보고 뽑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모를 먼저 보고 뽑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요새는 다 온라인 지원 같은 걸 먼저 받아서 사진을 봐요. 근데 그건 진짜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먼저 보고 이 사람의 내역도 보면서 같이 이제 매칭을 하면서 이 친구 쓸만한가? 이제 이런 걸 먼저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전화로 불러서 면담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작업할 때 그냥 전화로 통화하고 와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 직접 만나서 좀 얘기하고서 그럼 같이 일해봅시다. 뭐 이렇게 와보실래요? 근데 그랬습니까? 네 오세요. 뭐 이렇게 했다거든요. 네, 그런 거를 부정하진 않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력서에서 좀 사진이랑 몸무게랑 키랑 이런 거 좀 뺐으면 좋겠어요. 몸무게 키도 있어요? 네, 몸무게 키도 있어요. 시력도 있고요. 난 못 봤는데. 요즘은 없는데? 온라인 지원서 저 이렇게 봤는데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지원서에는 없는데요. 네네. 각 회사에서 주는 아. 지원서에는 있어요. 네, 각 회사에서 주는 아이씨. 지원서에는 있어요. 망해 끼면 안 돼? 그리고 아니 근데 뭐 부모 직업 쓰라는 데도 있고. 근데 저 그거 좀 그랬던 게요. 저희가 이제 뭐 들은 얘긴데 이제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부모님 직업을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수님이시고 뭐 한 분 약사님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그 이제 어디 회사입니까? 저도 네. 좀 적어서 가게.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좀 뭐.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가족 직업도 적잖아요. 동생 직업. 뭐 그런 거 적는 데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를 실제로 난 보고 도움이 될 직업 만한 많은데. 사람을 뽑는 직업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런 걸 요청하는 걸 이해는 해요. 아, 뭐 이렇게 좀 역량 있는 사람들을 뭐 얻으려고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게 주가 된다라는 게 저는 좀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용인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지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이 치우쳐 버리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무조건 차별받고 뭔가 적대시되는 이런 사회는 저는 좀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그거 들으니까 네. 이게 외모까지는 아닌데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얘기가 아, 예, 그것도 갑자기 있을 수 있죠.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청각장애인 사례가 하나 나왔었고 하나가 약간 좀 그러니까 지체가 아니라 지적 장애가 좀 있어서 뭐 그랬던 사례였던 것 같은데 어떤 어머니 분이 이제 이렇게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약간 외모적으로 봤을 때 조금 티가 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 친구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애기랑 같이 왔는데 그 사람한테 음료를 받기 싫으니까 옆에 있는 정상적인 분한테 달라고 했다라는 거를 뉴스인가 어디서 봤고, 그다음에 이제 청각장애인이셨는데 이제 모르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다? 안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날 무시했다 이래가지고 약간 싸움이 날 뻔한 적도 있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는 예전에 대학교 때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런 장애인분들을 위한 그런 뭐 자원 활동 같은 것도 좀 하긴 했었는데 사실 우리 눈에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되게 많은데 안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학교 때 숨어 다니시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 뭐 숨어 이런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단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그게 우린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네.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일종의 장애인 분들은 배척당하는. 그러니까 다수가 아닌 거예요. 소수에 속하는 소수자 집단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게 편가르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약간 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그런 것 때문에 더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외국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이제 개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편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한 거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같이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뭐,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저희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분리가 돼서 학교도 다르고 네. 하는 생활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반도 따로 있었죠. 네. 특수반.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굳이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볼 길이 없던데, 저도 예전에 그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장애인분들의 이제 아기들 이제 있는 데랑 좀 네. 크신 분들이랑 같이 갔는데, 생각보다 저도 되게 많아서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 군데 그냥 다 뭉쳐 있어서 모르는 거지. 사실은 진짜 약간 막 격리 격리된다는 느낌이 약간 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같이 어우러지는. 근데 게 그게 네.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도 뿌리 깊게 있기도 하지만 이미 그게 약간 아직 좀 이렇게 고정관념처럼 이렇게 딱 약간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합반이나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한다. 근데 저는 좀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합반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주의적인 거죠. 왜 굳이 그러지? 근데 나는 내가 부모라도 합반이 될것 저는 같은데? 합반이었는데 사실 안 그렇게 그런 사람이 크게 되게 많대요. 그럼 자기 애한테 왜 부모님들 중에 뭐 정말 심한 부모님들은 친구도 가려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집안에 예전엔 그랬죠. 그런 것도 예전엔, 되게 있어서 네, 저도 그런 부모 밑에서 컸는데 그런 부모의 영향을 뭐 부정하긴 않는데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저도 그게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꽤 보수적인 사회였잖아요. 네. 80년대, 70년대만 해도 좋은 친구 사귀어라, 뭐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뭐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뭐 이런 속담 들먹이면서 뭐 좋은 친구 사귀라는 얘기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뭐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수의 좀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여유로운 사람들이 더 앞서서 더 이런 걸 포용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거와는 현실과의 어떤 참 괴리감? 학교에서는 참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고 배워왔는데 실제로 나와와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여성을 어떻게 보면 상품화하는 거를 부정하진 않지만 이걸 매우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그렇게 용인하고 있다는 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럼 두 분은 그런 상품성, 이렇게 좀 여성의 외모를 우선이냐는 거에 대해서 용인을 하지만 혹시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아니 그런 저는 그냥 김원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저는 볼메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 뭐지 커피숍이나 이런데 뭐 커피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얼굴은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맛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커피를 하는지가 중요하고 물론 근데 그건 봐요. 저는 이제 그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는 좀 영향을 저한테 미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손님을 대하는 밝은 태도. 모습이라든가 어떤 서비스 정신 같은 서비스 거. 정신이니까 어쨌든 제가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왕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한테 갖춰줘야 될 예의를 안 갖추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 되게 내가 자기 친구도 네네. 아닌데 음료 낼 때 뭐 그런 거라든지 틱틱거리고. 그런데 친절하지 그래도 않게 그러니까 그런 걸 받으면 이제 일단 별로 가고 싶어지지 않는데 음료까지 맛이 없어. 이제 식빵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태도는 좀 보는 것 같은데 외모는 딱히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그거를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저는 아닌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을 욕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나라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름의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유가 있는 거고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클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 이제 고치라는 말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느낀다 나느냐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얘기하는 중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타인한테 그거를 너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다른 거니까. 지금 요새 작금의 사태를 조금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속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니니까라고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용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게 오히려 그 문화를 더 굳어지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만약에 이제 진짜 남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서 하는 건 사실 일종의 오지랖 같긴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했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맞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놀라워서 얘기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실제로 사업주랑도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인근에 어떤 카페가 있는데 네. 이 멋진 남자애들을 놓고 쓴다. 근데 아주머니들이 바글바글하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실제로 매출에 영향이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보고 느꼈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제가 그런 손님이었으니까. 아니 어디를 가셨습니까? 아니 저는 호떡집을 갔는데 되게 잘생기셔가지고 알바분이 네. 하나 먹고 한 번 더 갈래?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저희 회사에도 이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회사로 해서 가자고 하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고 약간 구석진 데 있는데 거기를 가자고 여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몰랐어? 여기 바리스타가 되게 잘생겼어요. 아니, 안 되겠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피부 미용 시술과 각종 시술을 해야겠군. 정원도 그걸
그게 있어요. 병원이요? 네, 그 아 병원은 그래도 약간 뭐 아니 간호사분이 의사? 아니라 의사분이 그 소아과인데 어머님들이 거기 줄을 서. 아니 소문 나는구나. 아, 원장이 잘생겼다고. 그 짱구는 못 말에 나오는데. 그런 치과 느낌이죠. 의사가 꽃미남이니까 거기 네. 이제 그 짱아랑 네. 공미선 엄마가 이제 거기 그 치과를 가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걸 부정하진 않는데. 네. 저 그거 생각도 했었는데 기업이 클수록 프론트 데스크에 언니들이 예쁘다.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서비스직은 대체적으로 다 외모를 많이 봐요, 아, 실제로. 맞아요. 이쁘고 늘씬한 언니들 항상 있잖아요. 나이도 사실 좀 백화점에 많이 있는 보는 게 언니들. 서비스직인 것 같고. 진짜.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이상한 아주머니들이 있으면 예외인데 뭐 이제 오히려 이럴 만큼 오히려 그런 게 일상화되어 있는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근데 뭐 근데 해외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실제로 스튜어디어스를 뽑을 때도 우리나라처럼 외모가 아닌 어떤 좀 우리나라 스튜어디스 이렇게 발음 거지. 그분 스튜어디스는 이제 이쁘고 뭐 다 그러죠. 승무원들이 제일 예쁜 외국 쪽에 속할 진짜 거예요. 예뻐요, 네, 진짜. 그러니까 예뻐요. 외국 항공사들은 보면 아주머니들이 좀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항공사 아줌마들 너무 무서워. 한번 아줌마 덩치가 잘못 얘기하면 막 때릴 것 같아. 자꾸 아니래. 그 자꾸 한 두 번 부르면 왜 자꾸 부르냐고. 저는 이제 예전에 생각나는 게 비행기에서 영어도 잘 안 되지만 게토레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발음을 굴린다고 getaway. 게러웨이요? 그래서 그 승무원이 약간 난감한 지금 받은 getaway, jingoway, getaway. 게토레이가 먹고 싶은데 그럴 때 당당하게 한국말로 하시는 게 차라리 더. 게토레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른 음료수를 갖다 주셨는데 이제 그 언니가 좀 기분이 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던 실제 에피소드입니다. 게토레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발음을 굴린다는 게 게로웨이. 너무 굴려도 안 돼.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위험하다. 네. 네, 그런 일 살짝 좀 해봤습니다. 그럼 1부 여기까지 하고서 잠시 쉬었다가 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가 너무 길었던 거 아니에요?